네, 잔명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는 바로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이죠.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항목을 주력해서 지도 편달을 받게 될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삶에 대한 가치관 바로 쓰기입니다. 살아가는 방향 혹은 방식이 되는 이 가치관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가치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알지만 어떻게 풀어 써야 하는지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어필하는 방법, 이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 방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삶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네, 어찌 보면 참 지원 동기만큼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한데 태진 씨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삶에 대한 가치관을 글쎄요, 딱히 네. 정의 내리고 그렇게 거창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글로 쓰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많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가치관을 정립해서 산다라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가치관이라는 정립은 대부분 다양한 경험을 했을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은 좀 일반화된 패턴 속에서 우리가 많이 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등주의라던가 아니면 경제적인 보상, 안정 뭐 이런 어떤 단어들만이 가치관으로 좀 일반화된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더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네. 다시 알아보는 그런 좀 자신을 힐링하는 것도 좀 필요한 지금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또 자소서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는 어떠한 조직의 문화라든지 조직의 가치관에 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종 평론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획일화된 사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것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길, 옳은 방식, 옳은 어떤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는 나라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자기가 회사에서 원할 만한 그것들만을 그대로 쓴다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같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모습을 좀 더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가치관, 그리고 이 사람은 남들과 분명히 똑같은 가치관이지만 그 안에서 이 사람만의 독특한 어떤 경험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면 좀 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어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에서 바라는 지원자의 가치관, 제 생각에 좀 따로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 관점에서 본다면은 자기소개서 빠질 수 없는 게 기업이라는 관점과 나라는 관점을 항상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선 점검을 한 다음에 나에 대한 어떤 가치를 기업에서 좀 추구하는 것에 좀 독특하게 하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네. 기업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연한 사고라던가 창의력, 도전 정신, 열정 이런 큰 카테고리의 가치관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중에서 나의 어떤 경험들을 좀 더 면밀하게 세분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이제 어떠한 인물들을 좋아할 것이냐에 대해서 분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이렇게 쓰면 당연히 탈락이겠죠. 당연하죠. 예. 기업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좀 진취적인 그런 네. 분을 원할 것 같거든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긍정적인 모습과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회사에서 조금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에서 바라는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에서 좀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혜진 양은 그럴 때 없었나요, 혹시? 그럴 때 많았죠. 예, 아까 뭐 한국 사회는 획일화되었다 이런 네. 말도 나왔는데 사실 취업에는 어떤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조금 있어요. 이런 직무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만 한다. 네. 근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직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예. 의진구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나요?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좀 자주자주 바뀌는 편입니다. 이 사회에서 언제든 사회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그것도 준비된 인생 네. 같아요. 좋은 자세고 아주 변화무쌍한 자세고 유연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무튼 예. 대표님, 이렇게 사회에서 바라는 가치관과 나만의 가치관이 어떤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 갭을 좀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남성들과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할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 갑자기 남성들이 이렇습니다. 저녁에 회식을 할 때 좀 더 늦은 술자리를 하면은 네. 아줌마가 왜 그래? 아,
저는 그냥 그 자리 자체를 즐기고 있는데 네.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그럼 뭔가를 잘못했나? 네.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정말로 저번 회식 때 제가 그 부분을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죠? 네. 그런 어떤 갭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직업이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삶의 사람의 어떤 방식이라던가 방법 이런 것들을 누구와 같이 공존하고 사냐 이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회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네. 사회에서 바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사실은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줌마는 일찍 집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면서도 예. 나의 가치관은 별도로 그 이외의 시간에 좀 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에 가치관을 좀 내 어떤 별개의 차이 갭을 좀 줄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뭐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만큼 잘 융화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박지성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갭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이 개인의 가치관과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배경 문화라고 해서 이 사람 자체보다는 어떤 배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치관보다는 집단의 가치관, 사회의 가치관이 조금 더 중요시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내 가치관을 지키면서 내 방식대로 사회와 조금 거리를 두고 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취업해서 사회로부터 일정 부분의 재화를 내가 득을 보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 네. 분명히 그때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그 사회와 맞추려는 노력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자, 어찌됐건 가치관을 조율하지 못한다면 훌륭한 조직원이 되기 힘들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소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작성들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네. 궁금한데요. 먼저 박지성 평론가께서 작성한 네. 이 삶에 대한 가치관을 봐야 될 텐데 허구가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을 솔직하게 쓰신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저의 얘기가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지금 이거를 남 걸 갖다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쓴 자소서는 저의 얘기가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자, 과연 박지성 평론가의 가치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보며 머리 나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머리보다는 몸을 더 하등하게 보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게 이 말은 몸의 중요함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몸을 사용해 열심히 뛰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수능시험 50일 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안 될 것이다,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 대신에 공부를 시작했고 하루에 16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능 성적을 약 170점 정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머리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지레 겁먹고 계산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대신 몸으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땀을 쏟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또 반전을 사용해서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170점을 올렸으면 그 전에 얼마나 점수가 낮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사실 그 수능 시험 준비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서 네. 내 점수는 어느 정도일까를 이제 체크해보고 공부를 들어갔는데 네. 공부를 하지 말아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주변에서는. 예. 실제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쓰셨네요. 그러나 네. 이제 포기하지 않고 네. 몸을 고되게 해서 열심히. 보통 한 170 점을. 3시간 정도 잤던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올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담았는지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얘기,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넣어서 이것을 약간 반전을 줘서 사실은 머리가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몸을 안 쓰는 게 문제다 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살면서 어떤 가치관의 한 부분이 뭐냐면 머리로 아무리 많은 걸 해도 몸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은 많고 의견도 많고 막 뭐 비판도 많은데 움직이지 않는 사원들을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일부 회사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시키는 걸 해주기만 하는 그런 직원을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중요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좀 여겨져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을 일부러 좀 강조할 수 있는 가치관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어떤 성실함 또 열심히 움직이겠다라는 자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차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제가 직업적으로 좀 위기감을 좀 느낍니다. 왜요? 네, 우리 문화평론가님께서 취업 컨설턴트가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글 쓰시는 부분이 이 자소서에 너무 가깝게 이제 완전히. 놀랍습니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출연인데 벌써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은 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문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행동파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뭔가 몸으로서 그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행동으로서 보여줘서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 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겠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서 뭔가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파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하는 아주 깔끔한 문장이었던 것 같고요. 사례적으로도 되게 읽기 편하게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반기 공채나 내년 상반기 공채 때 이 글이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두 학생들의 가치관도 잠시 후에 공개가 되겠지만 어떻게 본인이 작성한 것과 어떠한 차이점을 느꼈나요? 어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굉장히 명확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요. 네. 또 표현이 계속 얘기하지만 정말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사실 내용 자체를 보면은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가 좀 강조되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얘기 같기도 들려졌는데 그쵸. 예. 이게 이제 표현으로서 그 부분을 싹 이렇게 마무리하신 것 같아가지고 잘 썼다. 마무리했어요. 네. 오늘 뭐 극찬 일색입니다. 네, 그래요. 의진 군은 어떻게 들었어요? 네. 제가 곧 시험이 있거든요. 네. 그 단기간에 점수 올리는 법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가치관적인 부분에서는 뭐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머리와 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밸런스. 네, 어쨌든 그래요. 뭐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기분 좋으세요? 제가 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네. 자꾸 공채 시장에 뛰어들어 봐야 되는 건 아닐까. 예, 취업을 한번 해볼까 고민이 되고 있네요. 네,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네. 또 다른 전문가 차인혜 대표님의 자소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좀 임의적으로 뭐 좀 결정하시거나 정하신 부분들이 있었나요? 정하거나 결정하지 않고요. 네. 제 삶을 좀 돌이켜봤더니요. 오.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점검을 좀 해보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회상을 좀 하면서 삶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서 제 이야기로 풀어봤습니다. 역시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네. 역시나 차현희 대표님께서 예. 직접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 부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첫째, 다양한 사람과 만남을 즐기겠습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발견하도록 해 보다 만족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둘째, 커넥터 역할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연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셋째,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도출해 해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유연하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가치를 실행하기 위해 끊임없는 인문, 사회, 경제 등과 같은 지식을 쌓고 경험하겠습니다. 네. 아주 짧고 굵게 본인의 가치관 세 가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박주정 평론가께서는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예, 제가 일단 좋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예. 이 문장을 이제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네. 일단 뭔가 압도적이다라는 그 느낌이 조금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의 전문가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딱 하면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압도적인 느낌이 확 오거든요. 그래서 네. 너무 깔끔하고 간결한데 그 안에 전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서로 뭐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어째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뒷얘기가 궁금해요. 뒷이야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야 이 정도의 굉장히 압축된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생각까지 하시게 된 거지? 왜 영향력이 되고 싶은 사람이
사람이고 싶었던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 내용이 조금만 추가가 됐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작성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영향력이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영양제를 못 먹어서 그런지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빼셨네요. 영양을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이상하네요. 그 애드립을요 조금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래서 영향력이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런 물어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뭐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어른들에게 물어봤으면 그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선택들이 상당히 만족스럽지 못했을 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어떤 가치관이 된 것 같고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교육이라던가 사람들을 이렇게 컨설팅해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저의 존재적 가치라던가 실행할 수 있는 가치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또 들으셨는지 실제 있는 느낌 그대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혜진 양? 네, 저는 보자마자 조금 신기하다, 신선하다 이렇게 느낀 점은 보통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하면 과거의 나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를 바라보고 있는 혹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생각들을 좀 나열하기 마련인데 이건 약간 미래의 모습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굉장히 신선했고요. 또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까지 들어있어서 그 점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은 이게 삶에 대한 가치관인지 혹은 나의 미래 비전에 대한 모습인지가 조금 모호해서 나는 어떠어떠한 이유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좀 간결하게 뭔가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날카롭네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도 이제 미래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형을 위주로 쓰시다 보니까 자신의 의지가 확실히 들어있어서 의욕이 되게 넘쳐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요. 좀 아쉬웠던 점은 역시 구체적인 사례나 계기가 없어서 이 글을 누구나 이렇게 붙였으면 내 것처럼 될 것 같은 느낌이 났어요. 좋은 지적이네요. 붙여 쓰실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네, 자, 뭐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데 혹시 뭐 반박하시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할 의견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저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전문가들이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의 자소서를 평가할 시간이 왔습니다. 두 학생 지금 심정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방금 얘기했던 게 조금 후회가 되는 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독하게 코칭 받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죠. 좋은 약은 입에 쓰니까. 맞아요. 의진 군도 준비됐고요? 저는 이미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겠죠. 좋습니다. 자, 먼저 이혜진 학생이 작성한 삶에 대한 가치관 부분입니다. 직접 작성한 겁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입니다. 지식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지만 상상력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저의 가치관을 한 줄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꿈꾸고 도전함으로써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동네 유명 인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꼭 확인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바람에 종종 예기치 못한 사고를 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맨홀 뚜껑 아래 우산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다.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빗물을 보며 맨홀 뚜껑 아래 깊이가 궁금해진 탓이었습니다. 우산이 훼손된 것은 물론 우산이 맨홀 뚜껑에 걸리는 바람에 결국 맨홀 뚜껑 자체를 뜯어내야 했습니다. 엉뚱한 저의 상상력이 행동으로 옮겨진 사건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의 우수한 성적, 어학연수, 그리고 각종 자격증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오늘도 지식 쌓기 한창입니다. 그러나 지식이 곧 인재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생각, 그리고 그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추진력이 지식과 결합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제나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기자에게 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네, 딱 들어도 이제 상상력을 강조한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작성 네. 포인트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사실 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게 삶에 대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실 일률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뻔한 이야기라도 다른 키워드로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지식이 사실 중요한 거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차 대표님과 또 박지정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지적을 하실 수 있을까요? 먼저 차 대표님. 네. 우선은 혜진 학생이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주다 보니까요. 네. 어떠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키워드를 아까 말씀하신 상상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첫 제목이 지식보다 중요한 건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식을 좀 약간 하대하면서 상상력을 높였는데 마지막에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 자유로운 상상력을 펼칠 거다. 그러니까 좀 문장이 밸런스가 여기서는 조금 낮췄다가 다시 끝에서는 높여주는 그렇다면 제목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뽑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지정 평론가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굉장히 잘 들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가장 큰 거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있다는 거, 예시가 있다는 건 참 좋은 네. 글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뭔가 생산성 있는 무언가로 발전됐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해프닝이지 이걸 통해서 내가 뭘 얻었는지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는지 뭔가 이걸 통해서 바람직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나 이거 집어넣어봤어요. 이게 끝이면 그래 나도 그런 건 해봤을 수 있어. 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얻었다. 혹은 그런 결과가 있을 만한 사례를 넣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학 졸업장의 우수한 성적, 어학연수 그리고 각종 자격증까지 대한민국 청년들은 오늘도 지식 쌓기에 한창입니다.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네. 이 문구는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약간은 그래도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서 아니 지식도 필요해라는 생각이 들게 해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남에 대한 얘기를 구태여 넣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날카롭죠. 이 얘기를 듣다 네. 보면 진짜 전문가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거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예. 맞아요. 쓰면서 우리 혜진 양은 진짜 뭐가 헷갈리고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지금 굉장히 뜨끔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도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지식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지식과 함께 상상력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약간 물타기 식으로 그렇게 했던 점이 있었는데 네. 그걸 바로 지적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요. 아, 걸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좋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묵묵히 기다려준 우리 의진군의 자소서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양의 자소서 들었는데 좀 잘 쓴 것 같아요, 본인보다? 아니면 본인께서 나아요? 일단 양에서 밀린 것 같아서 좀 분하고요. 양에서. 네. 그리고 저도 상상력은 뒤지지 않는데 네. 이것도 어떻게 저한테 갖다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예, 서로 참고하면 좋을 것 네. 같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의진군의 자소서, 또 삶에 대한 가치관 부분 직접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제 삶의 가치관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입니다. 2007년 막 20살을 넘기려고 할 때 망막박리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평소에 눈 건강이 좋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상황이 심각해 그날 당장 응급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막박리는 실명으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하고 눈을 드러내 눈 뒤에 망막을 봉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대로 눈이 안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삶의 감사함과 소중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시력은 많이 잃었지만 다행히 실명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에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부러 용기를 주는 책이나 영화를 찾아서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적어놓았던 책의 글귀나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을 적어두었던 노트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면서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무엇보다 눈의 소중함과 더불어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보내왔던 일상이 그 무엇보다도 밝은 빛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그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러게요. 저희는 몰랐어요. 이렇게 너무나 항상 밝고 건강하고. 그래서 네. 이런 위기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지금은 괜찮아진 거죠? 네, 지금은 감사하게도 건강합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자, 예. 아무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아마 이 의진군의 작성 포인트는 충분히 의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썼나요? 네, 저도 이 가치관이라는 질문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의외로 쉽게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진정성이 정말 예. 묻어났어요. 네. 예. 자, 그럼 두 분의 전문가는 또 어떤 평가를 해주실지 이번에는 박지정 평론가의 네. 이야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잘 들었어요. 다행입니다. 아픈 게 잘 나아서. 예.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지금의 이야기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옛날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뭔가를 깨달았다고 하지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뭐 술을 마셔서 막 난리가 나서 다음부터는 술 안 마셨지만 다음 주에 술 마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을 겪었고 열심히 현재를 살자라고 결심을 했다라면 지금 그래서 어떤 걸 열심히 살고 있나, 내 인생을 어떻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다라면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계속 살아가겠구나라는 확신을 좀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현재의 모습이 조금만 추가되면 네.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였고요. 차 차 대표님. 대표님은요? 예. 네, 어떻게 저랑 좀 피드백이 비슷한 네. 부분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느낌에서는 이제 감동을 좀 줬기 때문에 네. 우리 정희진 학생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감사함과 소중함을 통해서 느낀 건 좋은데 그렇다면 행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용기를 주는 책을 읽었다던가 영화를 찾아서 보았다라는 정도로 약간 좀 약하게 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정도에서 어떠한 걸 좀 더 구체화시킬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례로 감사함과 소중함을 바탕으로 어떤 해왔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결과론적으로 좀 보여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요. 의진군은 가치관 작성하면서 어떤 점들이 조금 궁금하거나 혹시 힘들었나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회사에서 원하는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디에 맞춰서 써야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박지정 평론가님부터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람이 가치관이라는 게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치관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양한 일을 겪으면서 가치관은 변하거든요. 상황에 따라. 예, 그래서 상황에 따라 가치관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정해진 가치관이 얼마나 정확하고 완벽한 게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게 있다라면 회사에서 원하는 가치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개를 잘 조화만 시킬 수 있다라면 충분히 문제가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차 대표님께서도 조언해 주실까요? 네네. 가치관이라는 걸 일생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다라는 정의의 뜻에서 본다면은 직장 생활도 하나의 인생의 경험 중에 일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의 가치는 옳다, 그르다 이런 어떤 것보다는 내 가치관이 지금 현재 있지만 회사라는 곳에 내가 몸을 닿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도 역시 저도 수용하면서 새로운 가치관을 또 재창조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회사와 나와의 어떤 불일치보다는 일치화시키는 자세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자소서 삶에 대한 가치관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젠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치관으로 이런 거는 좀 제발 적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예, 아무래도 가치관이라는 것은 개인이 세상을 보는 기준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저건 좋은 거죠, 이건 옳은 거죠.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어떤 기준,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치관이라는 건 언제나 정확한 가치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차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네. 조언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가 가치 하면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요. 외적 가치와 내적 가치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아쉽게도 외적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좀 추구하는데요. 금전적 보상이라던가 재물에 대한 외면적인 어떤 모습 이런 외적 가치가 추구하다 보니까 내면적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별로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요. 입사 지원 상황에서 사실은 내적 가치를 좀 더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외적 가치를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돈을 주는 회사라던가 이런 회사가 있다면 또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면적 가치를 찾아서 입사 지원에 잘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자, 친절하고 유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또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는데요. 상반기 공채를 진행했던 주요 기업들의 실제 자소서 항목 가운데 조금은 힘들었던 그리고 조금은 어렵거나 의아했던 부분들을 직접 골라서 어떻게 하면 잘 기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네. 꼼꼼한 코칭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취업인생극장 2부에서는 이 구직 활동을 벌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들 저희가 한번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